자, 프린터물 보시면요. 오늘은 몇 페이지냐면, 이쪽에 여러분들 마지막이죠. 계산 작업 배열 수식을 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 작업 배열 수식을 여시면 됩니다. 어저께 우리 다운받았던 C 다 있죠, 그죠?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습니다. 요번에는 계산 작업 배열 수식 들어갑니다. 지금 배열 수식은 제가 어떻게 넣어놨냐면, 옆에 답안도 넣어놨어요. 배열 수식 1, 그 답안이 노란색 부분이 배열 수식 문제 제가 따로 색깔로 놨거든요. 여기 답안이 그렇게 연결해서 쭉 해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제일 처음에 배열 수식 1시트로 가셔서 일단은 개념 설명을 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자, 일단은 배열 수식은 여러분들 총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우리는 다 맞출 거야. 그리고 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죠? 되도록이면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열 수식은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 한 문제하고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물론 난이도는 2번이 높죠. 일반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 패턴입니다. 일단은 배열 수식은 뭐냐면 배열이라는 자체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배열끼리 연산 기능을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거기서 시험에서는 플러스 이제 조건이 개입되죠.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만 계산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통째로 한 방에 구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배열이라는 자체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범위를 잡아서 여러 작업을 할 경우 한 번만에 끝내자 그 말이죠. 그 말은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이게 뭐 필드명이 쭉 들어가겠죠. 시트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쓰거든요.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단가가 있고 단가가 있고 여기는 수량이 있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이 있다. 수량 뭐 부품 이름 그다음에 뭐 어떤 단위 이런 식으로 쭉 있다 친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단가가 1,000원이고 수량이 10개입니다. 단가가 2,000원, 수량이 20개. 뭐 3개만 보겠습니다. 3,000원 30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모든 부품에 대한 단가하고 수량에 대한 가격을 구해서 총 금액을 구하고 싶어요. 총 금액. 그럼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한 밑에 데이터가 아주 많을 경우 옆에 가격을 계산하는 셀이 있다면 뭐 이꼴에서 이거 곱하기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일부러 야를 삽입해 가면서 요게 가격을 넣어가면서 구하는 경우는 없죠. 음. 있으면 뭐 이렇게 할 필요, 별수 할 필요 없고 그냥 총 가격, 각각의 가격값이 나오면 그 합계만 구하면 그만인데 이런 포맷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모든 가격의 총 금액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따로 식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가격은 계산이, 여러분 여기 잠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을 여러분들 요 각각의 부품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총금액은 여러분들 구할 때 넌에서 합계함수성을 쓰지 않습니까? SUM.
그러면 썸을 쓰고 괄호 열고 범위를 잡아주면 총 금액이 나오겠죠. 가격. 그러면 이 작업은 따로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고요. 이 가격은 이 단가 배열하고 수량 배열의 연산의 관계는 곱하기 아니겠습니까? 곱했던 값을 합계함수 썸을 써가지고 요 인수들을 다 더한 거죠. 어, 그 원리를 한 방에 끝내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사원은 엑셀 초짜입니다. 그냥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알고 들어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다 이거죠. 빨리빨리 구해서 내가 업무를 봐야 돼요. 그럼 요것도 더 채워야 되고 그러죠. 그럼 그거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학교는 맞습니다. 성. 이제 배열 수식은 이런 경우에요. 요 배열 1하고 이 배열 2는 연산의 관계가 곱하는 관계죠. 그럼 곱했던 값에 대한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인수거든요. 요 인수들에 대한 합계를 고려한 수가 썸입니다. 그럼 그것을 한 방에 하기 위해서 배열을 잡는 거예요. 공차를. 이 배열 1과 즉 범위 1과 이 범위 2는 곱하는 관계 아닙니까? 곱했던 값을 합계 그 인수가 나왔던 값들을 합계를 구하면 끝이거든요. 연산의 관계는 곱하기. 그리고 배열 2하고 그럼 각각 열 여기 행을 곱해서 나온 값이 요게 3개가 나오겠죠. 그것을 합계를 내겠다 이거죠. 갈로 닫고 그 대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한 방에 보십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두 가지 경로를 안 가고요. 한 방에 이거하고 이것을 배열 수식으로 구하겠다 이거죠. 그 우리가 배열 수식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 배열 수식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 정연한다면 간단하게 빨리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아가 우리 실무에서 뭐별 필요가 없으면 머리 아프게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근데 빨라요.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1급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배열 수식은 약속된 종결, 일반 함수는 엔트를 치면 되지만은 배열끼리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엑셀의 명령어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야지만 배열 수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앞뒤로 중괄호 기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요 기호가 들어가는 그 자체는 배열로 계산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개념이고, 일단은 배열 수식 공식은 딱 5개밖에 없어요. 컨트롤러는 5가지. 그래서 5가지를 배울 거고요. 배열 수식은 일단은 가로의 개수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가로 때문에 에러가 제일 많이 뜹니다. 그래서 가로를 제가 원칙을 총 4가지 정도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식부터 보면서 가로는 위에 왔다 갔다 설명드릴게요. 배열 수식 공식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조건과 조건의 관계부터 보면 이거 기본 정리를 할게요. 기본 정리. 일단은 배열 수식은 조건이 개입된 데 있죠. 시험에서는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동시만족 관계인 엔드 관계인 경우는요. 조건과 조건은 곱하기 연산합니다. 곱하기는 논리 곱 연산은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요. 엔드 관계거든요. 논리 곱은 동시만족이에요. 곱하기는 엔드 연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엔드 관계가 곱하기고요. 이게 거의 시험의 95%. 그 다음에 한 가지 만족하는 경우 OR 관계인 문제도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한 5%. 그거는 논리 합 연산합니다. 더하기 연산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는 동시만족 관계고요. 더하기는 여러분들 논리 합인 OR 관계라고 한 가지 문제에도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조건이 T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곱하기 관계인 경우가 다 시험이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은 가로를 제가 조건을 넣을 때는요, 무조건 가로를 묶을 거예요. 조건은 가로로 묶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려와서 요것은 이제 좀 원칙을 좀 지우고요.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는 공식이 뭐냐면요. if가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if를 사용하는 경우요. if를 쓰고 안 쓰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면 문제에서 적혀 있어요. if를 쓰라 안 쓰라고는.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가로를 열고 if가 들어가는 겁니다. 합계를 하면 썸이 들어가겠죠. 조건 일단은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습니다. 여기서 가로에 대한 원칙을 한 개 적어드리면요. if를 사용한 경우는 if 다음에 가로를 여러분들 두 번 열고요. 가로를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 이러면 가로 때문에 에라 절대 안 걸립니다. 그리고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을 겁니다.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을 거예요. 묶지 않는다. 그래서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아주면 되고요. 조건이 동시만주의 경우에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예요. 공식이. 이 말은 조건을 이 아들이 동시로 트루 동시만족할 경우에 이 아가 t 값이거든요. f 값은 원래는 뭐가 들어가냐면 필기시험에서는 0이 됩니다. 0은 실기에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에 따라서 0을 넣고 계산하는 답안이 있고 안 넣고 생략하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저는 생략 가능하니까 안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t 값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배열 잡아서 조건을 검사할 거거든요.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2를 검사할 배열이라고 보면 돼요. 또 계산할 배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셀이 한 세 군데 있다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 숫자가 10, 20, 30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요 배열을 잡아서 야는 조건 1을 검사할 범위라고 보면 돼요. 그럼 나중에 조건 입력 순서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각 어떤 셀 수의 데이터 값이 요 각각 셀에 들어가서 자기 것인지 검사를 해요.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가 나오거든요. 그럼 TT가 다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야가 true가 나오고 야는 검색되면은 내가 아니에요. false, 야 true가 나왔어요. 그러면 동시로 만족하는 경우는 여기 1, 2, 3행이라면요. 1행 만족하고 2행은 왜 만족 안 하느냐? F가 있지 않습니까? 야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계산 범위를 인수로 쓰지 않습니다. 야는 빠집니다. 그 다음에 한 TTI입니까? 야, 동시 만족 맞네요. 그럼 1번하고 3번 행만 동시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계산 범위 잡아줬던 이 부분에 가서 10하고 30을 함수 입력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썸이면 합계 계산할 거고 에버레이지면 평균을 구하겠죠. 이 두 개의 평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법입니다. 자, 그런데 if를 사용하는 경우고요. 여기 이제 배열수식 공식 1을 합시다. 명칭을 그냥 번호를 매기보면 if를 사용한 경우 여기 첫 번째 암기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 두 번째,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줄을 좀 꺾어요. 자, 배열수식 공식인데요.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if가 빠지는 경우죠. if가 빠지면 함수명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는 한 번만 닫을 겁니다. 가로 원칙을 써드리면요. 계산 범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if를 쓰지 않는 경우는
함수명 다음에 괄호를 두 번 열 겁니다. 저 함수명 다음에 괄호를 두 번 열고요. 마지막에는 한 번만 닫 요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한 번 닫는다. 요것만 잘 한 번. 그리고 조건이 두 개라는 가정하에 공식을 적어드리면 조건 1, 동시만족 관계인 경우에 적겠습니다. 조건이. if가 없으면요, 콤마에서 한 번. 요것만 보시면 돼요. 가로는 한 번 닫을 거예요. 그러면 if가 있는 경우는 콤마지만은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번입니다. 요것이 공식이에요. 어,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자, 제일 처음 여러분들 제가 요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콤마를 찍어야 되고 곱하기로 왜 찍어야 되냐는 거죠. 제가 나중에 배를 잡아서 각각의 셀을 검사하겠지만 검사된 결과만 논리값으로 제가 적어볼게요. 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조건 1을 검사했던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야는 조건 1을 검사했던 배열이고 수량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 조건을 검사했을 때 이 범위 안에서 각각 셀의 결과가 논리적 결과가 야 true가 나왔어요. 야는 만족하고 TRU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야를 좀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야 true가 나와야 true 나왔어요. 야도 true, 야는 false가 나왔어. 검사했더만 false. 야는 true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시로 만족하는 경우는 이 이행하고 여러분들 사행이 동시 만족 아닙니까? 그럴 때 10, 20, 3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자, 첫 번째 공식 1번. 만약에 제가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로 만족할 경우입니다. 동시 만족 시 만약에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면 자,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요거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공식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시험에서는 sum하고 if를 쓰라고 나왔다면요. 함수가 sum과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문제 속에 적혀 있거든요. 배열 수식 사용 이런 식으로 또 if를 쓰는 경우죠. if를 쓰는 경우는 공식이 뭐냐?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 자, if를 쓰는 경우는 사용하는 경우는요.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 함수명이 들어가고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는 거죠. 조건은 무조건 가로 묶을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가로는 무슨 가로입니까? 사실은 조건 1의 가로입니다. 두 번째 if 다음에 두 번째 가로는요. 그리고 두 번 닫아주는데 조건 1의 가로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콤마 계산 범위죠. 요거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면에서 합계니까 썸을 쓰죠. 함수명은 sum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번 열고 그리고 조건 1 결과 범위만 적어볼게요. 나온 논리적 결과 배열 요게 조건 1의 결과입니다. 이 조건 1의 논리적 결과고요. 갈로 닫고 곱하기 갈로 열고 조건 2의 결과 범위만 지금은 잠시 적어볼게요. 갈로 닫고 그리고 if가 있으니까 콤마 계산 범위죠. 뭐에 대한 합계입니까? 수량에 대한 합계거든요. 수량 범위가 계산할 범위입니다. 그럼 엑셀은 조건을 동시로 만족할 경우에 야를 인수값으로 추출하고요. 야는 펄스 때문에 야는 인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야는 여러분들 동시 만족이 맞죠? 야가 인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합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계산 범위는 이거죠. 갈로는 두 번.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 열고 두 번 닫으면 마지막 가로가 시커멓게 끝나면 가로가 잘 닫힌 겁니다. 이 원칙을 만약에 안 따라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가로를 다 맞춰야 돼요.
저의 원칙은 if 다음에 괄호 두 번 열고 두 번 닫을 거고요. if가 있으면 공식은 콤마 계산 범위고요. 계산 범위는 가로로 묶지 않을 겁니다. 조건만 가로를 묶을 거예요. 요것만 잘 지켜주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니까 40이 나오죠? 맞아요. 동시로 만족하는 수량이 합계는 10하고 30, 합계값 40 맞죠? 여기 이제 공식 처음, 첫 번째 공식의 패턴으로 넣어본 거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두 번째, 배열 수식 두 번째 공식입니다.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로 만족할 경우 수량할 건데 이번에는 썸만 쓰라고 시켰어. 썸만 사용한 배열 수식을 쓰라. 이렇게 나왔다면 if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너네서 함수명이 들어가죠? 가로를 두 번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닫을 겁니다. if가 없으면 함수명 다음에 괄호 두 번 열고 한 번 닫을 거예요. 조건은 똑같이 여러분들 제가 배열, 조건 1의 배열만 잡았고요. 곱하기 괄호 열고 조건 2의 배열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 범위거든요. 계산 범위는 이것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는 한 번만 닫는 겁니다. 두 번 열고 한 번 닫고.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그러지 말고 딱 보니까 한 번만 닫는 거구만. 근데 여러분 요 상태는 가로 개수가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 함수가 막 들어가고 식이 좀 길어지면 가로가 헷갈려요. 그거 때문에 두 번 열고 한 번 닫고 이것을 잘 외워놓으시면 가로 때문에 머리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40 나오죠? 자, 근데 콤마 찍으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곱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 잘 보면 이 배열, 야도 배열 아닙니까? 야도 배열이죠. 결론 계산 범위도. 이 다 배열들이 다 곱하기 연산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참조로 true와 true를 곱하면 곱해지는 겁니까? 예, 곱해져요. 논리값끼리 곱하면 에러가 뜨는 게 아니고 문자 데이터 아니거든요. 1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여기 잠시 보여드릴까요? 면에서 이 곱해지는 건가? 곱해집니다. 이 논리값 1이거든요. 펄스 논리값이 0이에요. 그럼 1 곱하기 1을 했으니까 1이 나옵니다. 에러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야도 자동 채우기 하면 1 곱하기 0일 때 0이 나오고 1이 나오죠. 될 곱하면. 그러면 곱하기를 한 이유가요. if가 없으면 이를 곱해볼까요? 요 나온 결론은 이게 보시면 다 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 곱해서 인수 1, 야를 다 곱해서 인수 2, 야를 다 곱해서 인수 3, 야를 합계를 내는 거거든요. 요 인수 나왔던 결과 세 개를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곱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곱해보면 이거 곱하기 다 곱하기니까 이거 그죠? 엔터 치니까 그죠? 10이 되고 0이 된 것은 야는 계산을 안 하는 거죠. 0값이다 보니까 0이 되니까. 그러면 요 세 개에 대한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아니고 야를 만약에 콤마를 찍어버리면 여러분 if가 있으면 요 부분들은 인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야들만 인수로 들어갑니다. 콤마가 if가 있을 경우는 야가 t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if를 안 쓴 경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요 곱했던 값 따로 콤마 찍고 야 인수가 또 들어가요.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자, 이 곱했던 값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좀 요걸 요런 좀 약간 그러니까 여기에 막바로 이거 곱하기 이걸로 잠시 가서 요 곱했던 값을 요렇게 요까지가 어떤 인수냐면 요까지 인수의 값입니다. 곱했던 값. 그리고 콤마를 찍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1, 10이 되는 겁니다. 인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것은 0이 나왔잖아요. 0, 콤마를 찍기 때문에.
그다음에 20이 들어갑니다. 20. 그리고 1이죠. 1, 그다음에 30이 되는 거죠. 인수가 여러분들 6개가 인식에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까지 더하면 60이 되죠. 그러다가 1하고 1이니까 더하기 1을 하면 결과적으로 62가 나오는 거예요. 콤마를 찍어버리면.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60이다. 야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곱해야지만 0일 때 야를 곱해야지만 야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이 계산이 안 되게 하기 위함. 곱하는 이유는 펄스가 들어가면 0이 되거든요. 어떤 숫자에서 0을 곱하면 야는 계산이 안 되는 숫자죠. 0이죠. 야를 빼버리기 위한 거죠. 네, 펄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곱하기를 해줘야지 콤마하면 안 됩니다. 그런 원리 때문에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려면 if가 있는 경우는요, 콤마 계산범위고 if가 없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곱하기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 이유가 있어. 아까 이유를 잠시 야는 인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야만 인수값으로 들어가요. 합계 구할 때 썸에 가면. 야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콤마를 찍으면 야도 인수로 1 또는 0이 들어가겠죠. 그럼 쓸데없는 값이 더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곱하기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 1, 공식 2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세 번째 공식이 뭐냐면 여러분 야는 계산 범위가 주어질 경우인 경우고요. 여기까지 복사해 좀 쓰겠습니다. 이제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 범위가 주는 게 아니고 인원수인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서는요. 배열식 공식 3이죠. if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똑같습니다. 함수명 다음에 괄호 한 번 열고 if 다음에 괄호는 두 번. 야, 똑같아요. 가로수는.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개라는 가정하에 조건 1, 그 다음에 곱하기 조건은 가로를 문제죠, 제가. if가 있으면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요. 1이 들어가요. 콤마 1입니다. 갈로 두 번 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조건을 만족할 때 1을 계속 인수로 만족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0이 되기 때문에 펄스는 0이 생략돼 있잖아요. 그래서 true인 경우만 1을 요 표시하기 때문에 1에 썸을 쓴다면 1명, 2명, 3명 이렇게 셀린다는 소리예요. 1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증가된 값이 나오죠. 한 개씩 더해지기 때문에 인원수죠. 자, 그런데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공식이에요.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열수식 공식은요. 자, 넌에서 함수명이 들어가고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1 갈로 닫고 곱하기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가로수는 if가 없으면 곱하기 1입니다. 갈로 한 번 닫고. 근데 여러분들 그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개수를 구할 때 여러분들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야를 생략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개일 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별 공식 다섯 번째. 이 총이 다섯 개랬죠.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건이 한 개 있을 경우는요. 반드시 곱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두 개일 때는 조건이 두 개 이상일 경우 인원수 구할 때 if가 없는 경우 곱하기 1은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다. 그 이유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if를 조건이 한 개인 경우는요. 절대 곱하기 조건이 한 개인 경우. 조건이 한 개인 경우는 곱하기 1은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 인원수가 나오거든요.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 이유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건이 두 개라는 가정, 요것을 살짝 제가 복사해서 딴 데 가서 여기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수, 개수를 구할 때 셀의 개수를 구한다 보면 돼요. 조건 만족하죠? 하나.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야, 있네요. 둘. 그래서 2가 나와야 됩니다. 야는 만족하지 않죠? 한 개, 두 개. 개수 세는 거니까. 어. 그러면 똑같이 sum하고 if를 쓰라. 인원수 구하라. 그럴 때는, 자, if를 쓰는 경우입니다. sum,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1의 결과만, 범위만 잡을게요. 날씨 넣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곱하기 조건이 가로 시작이죠. 결과값만 잡았습니다. 그럴 때 if가 있는 경우는 개수 구하는 문제는요. 콤마 1이거든요. 1이 들어가죠. 갈로 수는 동일합니다. 항상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인원수는 콤마 1이라는 거.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니까 2가 나오는 거죠. 왜 2가 나오느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야가 하나, 야가 두 개죠. 그러니까 2가 나오는 거지. 요것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1, 야는 1, 0, 1이니까 여기에 원래 콤마 0이 생략돼 있잖아요. 그래서 1, 0, 1 하니까 다 더하면 2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두 개인 경우 개수 구할 때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이 쓰겠습니다. some. 할로 두 번 열고 조건이래 결과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갈로 열고 조건이의 배열의 결과만 범위 잡았고요. 자, if를 쓰지 않는 경우는 두 번 열고 한 번 닫을 건데요. 곱하기 1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제가 곱하기를 넣어볼까요? 갈로 마지막 컨트롤 시프트 엔터 똑같이 2가 나오죠. 그런데 야가 안 넣어도 2가 나와요. 자, 제가 생략하고 해볼까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배열과 이 배열은 곱한 값에 대한 인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합계낸 거거든요. 그럼 이거 똑같죠? 면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 했던 값을 여러분들 요게 나온 요 값을 합계낸 거예요. 이렇게. 합계내니까 2가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if가 없는 경우 조건이 두 개 이상 경우는 야가 숫자가 나오거든요. 야 곱하면. 그래서 곱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은 자, 제가 조건이 한 개만 검사한다면 이것만 검사한다면 노란색 이것만 확인한다면요. 자, 그럼 조건이 한 개밖에 없다 칩시다. 그럼 if를 제가 없는 경우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1만 있는 경우죠. 결과가 가로 닫았어요. 그리고 곱하기를 안 하고 제가 가로를 한 개밖에 없는데도 곱하기를 안 해버렸어요. 가로 닫았어.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치면 이 세 개에 대한 합계를 구한다 그 말이거든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0이 나오죠. 왜냐하면 true는 sum이라는 요 함수는 숫자 데이터 합계를 구하는 거거든요. 나온 인수값에 대한. 그냥 숫자 데이터가 아니고 논리값이거든요. 이 안을 한 개 쓸 때는 true라는 자체는 sum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개도 계산하는 0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 계산이 되려면 어떻게 살짝 해주냐면요. 요게 나왔던 요 결과, 논리적 결과에서 곱하기를 해주면 야가 1로 인식해서 1이 돼버립니다. 곱하기를 해주면 야가 1이 돼.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당겨볼까요? 그럼 요거에 대한 개수 3이 나오겠죠. 왜? 이거 써면 나 이거는 계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잡아주면 썸이 이제 삐지죠. 나 이거 계산 못해요. 근데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을 곱해주면 계산이 된다는 소리죠. 2를 1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3이 나오죠. 세 개 맞죠? 하나, 둘, 셋.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요겁니다. if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건이 한 개인 경우는요.
곱하기 1은 생략할 수 없다. 근데 두 개 이상의 경우는 곱하기 1을 생략 가능하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공식은 5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에 따라서 요 안에 일반 함수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배워주시고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정리로 따지면 배열수식 공식 5가지 정리해뒀고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을 보겠습니다. 자, 6가지를 정리해드릴 건데요. 배열수식에서 사용하는 조건 입력 순서입니다. 조건 입력법이라고 해요. 줄여서. 일반 함수는 기본 패턴이 셀 주소가 들어가고 if에서 그죠?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고 비교 값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이 일반적인 조건 입력 순서입니다. 이건 일반 함수예요. 일반 함수. 일반 함수에서 사용하는 형태고 그럼 여러분들 배열 수식에서 어떻게 쓰느냐? 통째로 잡아요. 배열을 잡는 거거든요. 이 참조거든요. 야가 첫 번째거든요. 그럼 야가 첫 번째 우리 조건 뭐 형태 1이라 할게요. 입력법 1. 참조 범위가 들어가고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고 비교값을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있지만 셀 주소와 지키는 이 순서가 가장 일반적인 배열 수식 문제입니다.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로 가서 참조 범위 적 배열 범위 사업대 가서 지하고 같으면 true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false 이것을 출력을 해요. 그러면 이거와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죠. 제가 이왕이면 깔끔하게 A를 해서 또 해볼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것을 잠시 제가 삭제하고 자, A1에 가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코드가 있어요. 이게 표 1이라 합시다. 표 1. 왜 정리 6가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문제는 이해가 좀 빠릅니다. 표 1에 만약에 여러분들 코드가 있어요. A001, A001.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를 먼저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C001. 요 옆에 또 단가가 있다 합시다. 단가, 임시 데이터 딱 3개만 만들어 볼게요.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요런 옆에도 쭉 있다 치고, 그냥 요 표만 딸랑, 요 정도만 심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는 요 표를 참조해서 단가는 임의로 제가 100, 70, 뭐 90을 할게요. 원래는 요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그러면 따로 표 2가 있어요. 표 2. 표 2가 우리가 구할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로 만들어져 있죠. 따로 뭘 구하라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야는 코드라고, 야는 똑같이 A001, 이거 똑같은 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계산하기가 좀 그렇겠네요. 우리 이렇게 제가 좀 잠시 몇 개를 똑같이 추가할게요. 그래야 좀 계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야를 조금 똑같이 한 번만 더 넣어 보겠습니다. 야를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 갖다 붙이고 똑같은 게 있어야 좀 계산하기 좀 좋죠. 야는 만약에 50, 야는 뭐 80, 야는 100이랍시다. 요건 똑같으니까 85라. 그럼 요게 다른 어떤 뭐 상품명이 있다든지 뭐 있다 치고 자 그러면 연습이니까 요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요. 요렇게 따로 요렇게입니다. 요게 단가의 합계를 구하는 합계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어 우리 조건의 힌트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별이 들어가요. 이것을 문제를 살짝 만들어 보면 조건 한 개인 경우를 해볼게요. 코드별 단가의 합계를 구하라. 그런데 어디서 요 부분 노란색 이 부분에서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시합니다. 함수는 sum하고 학계니까 여러분들 sum하고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제시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코드 나중에 알죠? 별이 들어가면 조건의 힌트거든요. 그러면 이 아가 어디로 가서 그 앞에 표 1의 코드와 단가를 참조해서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표 1 데이터를 사용해서 요게 한번 구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럴 때 조건 입력 순서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순서를. 그러면 자, 제가 늘에서 학계니까 썸이죠. 썸 SUM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죠. 그리고 코드별 자, 여기서 어떻게 조건을 입력하느냐 이거죠. 이 순서가 뭐냐면 이 순서를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표 1에서 코드별이니까 이게 참조 범위거든요. 여기서 야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참조 범위는 조건에 찍었던 요 데이터가 가서 검사해 버리라고 보면 돼요. 내 것 찾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조 범위인데 우리 시험에서 요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고정을 해요. 그 이유가 고정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처음에 헷갈리겠지만은 자동 채우기 때문에 만약 이 한 개값만 구한다면 고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고정 안 하면 요 밑에 구할 때 요 자동 채우기를 땡기면 수식이 복사되거든요. 그럼 야 고정을 시키면 다음 요 셀에는요. 야가 이렇게 밀려요.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바뀐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범위를 참조할 때는요. 자동 채우기하는 문제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움직이지 마라 이거죠. 난 항상 야를 참조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참조 범위, 그 다음에 이꼴 는 같은 걸 찾는 거거든요. 왼쪽 주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순서가 참조 범위 비교 연산자 셀 주소거든요. 그럼 야, 얼로 가서 지 것을 찾아요. 막바로, 내 것만 네, 트루, 펄스, 펄스, 트루, 펄스, 트루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이것을 아까 제가 조건 1이라고 적어둔 거예요. 이 논리적 값을.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야는 이하고 이하 만족하잖아요. 그럴 때 요 값과 이 값만 어디에 계산해서 이렇게 탁 찍어주겠네. 그죠? 맞잖아요. 여기 계산 범위를 잡을 거니까. 그죠? 이것만 두 개만 인수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자, 알아서 엑셀이 해줄 겁니다. 조건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조건 입력 순서는 이 순서는 입력법 참조 범위 비교 연산자 셀 주소 이게 아주 기본 패턴입니다. 시험에서. 그 다음에 고정 이 참조 범위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그리고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죠. 제가 계산 범위 뭐야 깹니까? 단가야 깹니까? 단가가 이거 계산의 범위죠. 단가 범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는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야도 땡겨야 돼. 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F4키 한번 눌리면 고정이죠. 그리고 가로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었으면 두 번 닫아줘야 돼요. 가로수 중요합니다. 두 번. 근데 출판사 책 여러분들 그 저자분이 그 저자분은 계산 범위도 가로 묶어서 만약에 답안을 넣어놨다면 가로가 몇 번 닫히는가요? 세 번 닫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계산 범위는 저는 가로로 묶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두 번 닫아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저는 계산 범위 가로 넣고 싶은데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는데 그러면 제 강의하고 가로수가 안 맞잖아요. 계속. 나는 세 번 닫을 건데 저는 두 번 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러가 뜰 수가 있으니까 이 원칙만 지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잘 나오네요. 밑으로 자동차. 그럼 150, 150, 170은 나오네요. 150 맞는지 검사해 볼까요? 150, B도 70하고 여러분들
80이니까 150 맞네.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조건을 입력하는구나. 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그 공식 정리도 했으니까, 그죠? 이것도 이해하시고, 이것도 이해하면 되겠죠? 어. 자, 거기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 입력 순서, 입력법, 조건 입력법이랄까요? 입력법 1이죠. 여러 문제가 있고요. 조건 입력법 2는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참조 범위가 들어가고 비연산자 요게 여러분들 비교값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안 나와요, 시험. 숫자는까지 입력하면 되고 문자는 쌍따옴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입력해야 될 경우. 주소가 없는 경우죠. 직접 타이핑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거는 얘가 뭐 크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조건 1번하고 많이 나오는 게 조건 3번입니다. 이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풀이는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참조 범위, 비교연산자, 셀 주소 들어가는데 요게 함수, 일반 함수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일반 함수를 써가지고 참조 범위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는요, 원래 참조 범위 있죠. 원래 참조 범위에서는 셀 주소 값을 여러분들 찾을 수 없을 경우 있어요. 없을 경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는 부분적 데이터만 필요할 경우거든요. 필요할 경우에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텍스트 함수가 많이 나와요. left, right, mid. 지금은 left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연습으로. left를 사용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반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레프트 함수 쓸 때는요, 우리 일반 공식에서는 른에서 레프트 함수 공식은요, left 갈로 열고 셀 주소 콤마 숫자입니까? 그죠?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근데 이하를 배열 수식에서 사용할 경우에는요, 셀 주소였던 모든 일반 함수 공식은 무조건 참조 범위로 다 바뀌어요. 통째로 잡아서 한 방에 추출할 거거든요. 이하가 어떻게 바뀌느냐? 요렇게 변경됩니다. 이 부분이 참조 범위가 들어가요. 한 방에 잡아서 추출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잠시 이걸 사위로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A, B, C 요 앞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한 값을 여기 추출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안에서 식에서 인식하는 원리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식 넣을 때는 이하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할 때 인식되는 게 레프트를 하지 않습니까? 가로 열고 통째로 잡아. 한 방에 여기 한 방에 보여집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하는 고정이거든 나중에. 따로 밑에서 할 때는 거기에서 콤마 왼쪽에서 한 개 한 방에 다 추출하겠다 이거죠. 왜? 엔터 치면 안 되고 컨트롤 shift 치면 한 방에 다 구해지죠? 요것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럼 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 이런 원리로 보여진다는 거 잠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문제가 요것을 유형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표 3이라 할게요, 이거는. 똑같은 문제인데 요게 요것은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지금 0이 나오잖아요. 못 찾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전제가 항상 문제가 나오면서 뭐가 주어지냐면 요 밑에 여러분들 여기 빼기 해놓고요. 뭐라 적혀 있냐면 앞에 코드는 요 코드 말 똑같이 안 쓰겠죠. 만약에 제 임시니까 도분 코드를 할게. 임시니까. 어, 부분 코드는 표 1에서 코드에서 첫 번째 데이터만 추출해서 사용.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이것을 첫 번째 한 개만, 왼쪽에 한 개만 추출했으라. 그럴 때는
요게 함수가 한 개 더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sum if 다음에 시험에서는 left 함수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이제 여기 나오면 이게 왜 나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건 1 때문에 써야 될 조건 부분에 사용할 함수입니다. 왜? 이 아가 여러분들 나는 이 아를 탁 찍어주면 이 아가 여기로 가서 지 것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참조 범위에 A가 있긴 있는데 옆에 친구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엑셀이 요구를 하죠. 사용자한테. 요 데이터는 좀 잘라주세요. 그 말이죠. 나 이 데이터에 있으면 못 찾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없애줘야 돼요. 요거만 딱 추출한 값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쓰는 게 바로 조건 입력법 세 번째. 야가 많이 나옵니다. 보기로 내가 훨씬 많이 나와요. 이거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럴 때는 참조보험 일반 주소였던 공식이 다 이걸로 바뀌더라고요. 이거 배워주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럼 제가 너네서 똑같은 값 위에가 똑같이 나올 건데 sum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를 두 번 열고 똑같습니다. 조건 1 가로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레프트가 들어야 되는 거. 함수가 쓰는 일반 함수. 갈로 열고. 일반 함수에서는 그냥 주소만 톡 찍으면 되지만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통째로 잡아서 한 방에 추출한 값으로 요것을 새로운 참조 범위를 쓸 겁니다. 그래서 잡고 난 뒤에 고정입니다. 무조건 참조하는 범위는요, 무조건 고정이에요. 왜? 자동 처리하는 문제거든요. 콤마. 왼쪽에서 한 개를 한 방에 다 추출하겠다 이겁니다. 발로라고. 그래서 배우시거든요. 그 추출한 값, 요 가로가 닫히는 겁니다. 이꼴 왼쪽 주소, 야하고 같은 걸 찾겠다 이거죠. 그럼 야들이 좋아하죠. 왜? 사용자가 자 너희들 이제 와서 너희들 거 찾아라면서 깔끔하게 추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거 있네 이거죠.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자, 그래 놓고 똑같습니다. 요 가로는 조건 1 가로가 끝난 거거든요. 똑같이 콤마 계산 범위죠. 똑같은 범위죠. 야도 고정이죠. 그리고 계산 범위 다음에 가로는 두 번 닫는다. 여러분들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 여러분 또 레프트 할 때 가로를 잘 안 닫는 분도 많습니다. 이 가로 닫아줘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할때 쳤더만은 위에 결과하고 똑같이 안 나옵니까? 똑같이 나오죠? 이런 경우가 식을 잠시 보여드리면요. 요 부분에 부분적으로 일반 함수가 들어가서 배열 수식에서 사용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문제가 많아요. 시험에서. 요 순서를 잘 기억한 겁니다. 자, 거기에만 여러분들 조건, 입번 세 번째 보여. 야가 참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시험에서. 물론 일반 함수는 달라지겠지만 그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들 조건 입력법 4죠. 4는요. 참조 범위가 들어가고 비교 연산자 들어가고 일반 함수가 들어갑니다. 일반 함수. 일반 함수의 결과값이 나오겠죠. 결과값 나왔던 요 값을 이 가서 찾는 경우입니다. 이런 총 4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비교고요. 일반 함수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소리고 참조하시고 우리는 외워야 될 것은 총 4개 순서 1번하고 3번이 주로 시험에서 잘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쉬었다 할게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한 이유가요. 이 부분이 자꾸 막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개념 잠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 번째고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5번입니다. 배열 수식에서 사용하는 범위는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참조 범위. 참조 범위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입니다.
조건을 검사할 범위. 우리 주소를 찍지 않습니까? 조건 입력할 때 입력 순서가 뒤에 셀 주소를 찍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교값을 넣든지, 혹은 여러분들 함수를 써서 결과값이 나오든지, 얘가 여기로 가서 자기 것을 찾을 범위죠. 조건이 맞는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검사할 범위라고 보면 돼요. 그게 참조 범위. 여기서 야들이 가서 지 것을 찾는 거거든요. 거기 참조 범위고요. 이것은 항상 늘 절대 참조입니다. 고정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F4키 한 번입니다. 이런 원칙을 잘 지켜주시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또 패턴이 있다고 보니까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F4키 한 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 범위가 있죠. 또. 우리 계산이 주어질 때는 계산 범위를 잡거든요. 이 계산 범위는 계산할 범위죠. 계산할 범위라고 하는데 그죠? 말 그대로 야는 늘은 아니고 어 기본적으로 일단 절대 참조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고정 또는 여러분들 혼합 참조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는 행만 보죠. 이게 혼합 참조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 문제 안 풀어봤지만요. 혼합 참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계산 범위만 보시면 돼요. 계산 범위에 대해서 혼합 참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 계산할 부분이 또 있어. 옆에도 또 다른 계산할 범위가 주어질 경우. 딱 붙어 있거든요. 계산할 범위가 또 있을 경우죠. 그럴 때는 옆에도 똑같이 또 다른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계산 범위가 혼합으로 갈 때가 있어요. 행만 보시면.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뭐 단가의 합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여기에 추가해서 뭐 여기 붙이면 되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요거 잠시 치우고 단가 합계도 구하고 옆에 여러분 제가 데이터 한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조건 만족할 때 만약에 단가 말고 거래 이렇게 거래 금액이랄까요, 그냥? 단가 말고 거래 금액이랄게요. 그럼 거래 금액도 여러분들 제가 임시로 뭐 작은 숫자로 넣어 보겠습니다. 50, 뭐 60, 뭐 100을 안 넘어갈 숫자로 잠시 넣어 볼게요. 10, 뭐 5, 이런 식으로 뭐 30, 랜덤으로 쳐봤습니다. 근데 여기 거래 금액 합계도 봐요. 그럼 우리는 요 두 개를 구하는 경우거든요. 자, 그런 경우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또 주어집니다. 시험에서. 그러면 이하는 단가 합계를 구하는 거 조건 만족할 때 이하는 거래금의 합계도 구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단가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원본 표일에 이 단가하고 거래금이 딱 붙어 있거든요. 시험에. 그럼 여러분 이하를 절대 참조를 해버리면 식을 두 번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보통 그렇게 작성을 잘 하지 않고 이하를 잡을 때 고정을 다 하지 말고 딱 밑으로 당겼을 때, 요 밑으로 당길 때 여러분들 이하만 행 방향으로만 안 밀리게끔 행만 고정시키고요. 요 B부터 C로 넘어갈 수 있게끔 열은 고정을 안 시키면 이하도 같이 구해지는 거죠. 그럴 때 보담차 문제예요. 그 대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야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식을 넣으면 이 주소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하도 따라오겠죠. 어, 혼합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제가 한 개 더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인 참조 범위 잡고 비교 연산자 넣고 나중에 또 꼭 우리 문제 풀 때도 설명드릴 겁니다. 셀 주소를 찍을 때 왼쪽 셀 주소를 찍을 거거든요. 조건 한 개인 경우. 그 한 개밖에 없다면 이런 경우는요. 왼쪽 셀 주소 찍었던 조건 때문에 찍은 주소가요. 야도 혼합 참조로 지정하시라. 야는 열만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죠. 면에서 만약에 이 주소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찍었어요. 이렇게. 그래, 엔터 쳤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상대 참조를 해놨습니다. 그럼 뭐 식을 넣었다 치고 옆에 땡기면 야가 여러분들 주소를 보세요. 야가 이게 해야 되는데 야가 밀려서 야를 여러분들 바뀌죠. 주소가. 여기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조건에 가서 참조범에 가서 찾아보면 내가 이동해 버리니까 계산된 값이 참조에 가서 찾는 점이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게 하는 경우는요. 왼쪽 셀 요소는 네 오른쪽으로 따라오지 마 이거죠. 오른쪽이 열 방향입니다. 열은 움직이면 안 돼요. 야는 밑으로 당길 때만 야가 변해야 되겠죠. 야도 구하고 야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열망 고정에서 혼합 참조를 가죠. F4키 세 번이거든요. 세 번 이유가 주소를 찍고 한 번 찍으면 절대 참조, F4키. 또 눌리면 혼합인데 행만 고정이고요. 또 눌리면 열만 고정입니다. 그죠? 요렇게 고정시켜야 돼요. 열은 옆으로는 움직이지 말고 밑으로만 야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만 고정, F4키 세 번 눌리면 열만 고정된 주소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단가 계산 범위는 혼합, 한 행만 고정입니다. 지금 한번 넣어볼게요. 면에서 썸을 썼어요. SUM,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한 개밖에 없죠. 코드 범위 잡고, 참조 범위죠. 고정이죠. 야는. 이꼴, 왼쪽 주소 찍고, 이꼴하고, 찍고, 한 개만, 야만 구한다면 밑으로만 당기는 경우밖에 없다 보니까 야는 상대 참조로 써도 돼요. 근데 옆으로 당기는 바람에 F4키 한 번, 두 번, 세 번, 열번 보여줘요. 그래야지 요로 당겨도 요 식에서도 야를 참조하는 거거든요. 이 주소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갈로 닫고, 콤마 계산 범위는 단가 할 게부터 요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계산 범위는 단가 범위를 잡되 한 개만 있을 경우는 야가 고정을 시키면 되는데 옆에 또 같이 구하기 위해서 F4키를 두 번을 눌리면 행만 고정된 주소가 됩니다. 행만 달러는 뒤에 것을 고정하고 그리고 갈로 두 번 닫고 컨트롤 시프트 MP 치면 150 나오고 한번 당겨볼까요? 야도 나오고 다시 밑으로 당기면 한 방에 다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 보시면 이 안은 계속 야를 참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계산 범위는 옆으로 바뀌었네요. 야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야도 구하고 야도 구할 때는 이런 포맷이 요겁니다. 계산 범위는 절대 참조지만은 혼합 참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옆에 또 다른 계산할 범위가 있을 경우 그럴 때 붙어 있다 보니까 혼합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어, 이런 경우 빼고는 야도 고정입니다. 그래서 배열실 쓰는 범위는 두 가지가 있다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들, 배열 수식에서 조건의 힌트는 무슨 별입니다. 어, 그리고 종결은 마지막으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친다는 거. 요거만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합니다. 이러면 기본 아주 중요한 정리인데요. 끝난 거죠. 요것은 추가적으로 이건 기본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가로로 하겠습니다. 이게 총 6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조건의 힌트는 별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까 민가시겠지만은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가 다시 요로 되돌아오면 아, 그 말이 요 말이었구나라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죠? 완전 헷갈리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파일은 놔둬놓고, 요건 제가 필요 없죠. 닫고, 그리고 배열 수식 1로 가셔서 이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린트 잠시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뭐 체크할 거 있으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인데요. 자, 표 1을 이용했습니다. 요것은 데이터만 사용할 거예요. 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디서 구할 거냐면 여러분들 표 2에 가서 구하라 돼 있거든요. 노란색 야로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별로 성별이 조건 1입니다. 성별로 여러분들 조건 1이고요. 순위가 뭐냐면 야는 조건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써몰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써몰에 들어갈 K 값인데요. 어,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써몰 함수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자, 배열수식 문제 풀어보면 유형이 있는데요. 1번 문제는 요겁니다. 일반 함수 정리를 해드리면요. 써몰 함수는 범위 콤마 K거든요. 범위에서 K번째 작은 값이에요. 요 인수 K가 들어가요. 그러면 K라는 의미는 요겁니다.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그럴 때 쓸 주소입니다. 야는 위에 요 주소는 조건 때문에 써야 될 주소고요.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순위는 스몰 함수의 K를 의미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기록을 기록 영역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되어 있죠? 그러면 기록 중에서 첫 번째로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거. 그 대신 남자인 경우하고 여자인 경우죠. 근데 MW를 어떻게 처리되냐면요. 그 프린트 보시면 코드의 첫 번째 자리라는 것은 표 1에서 선수 코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랑 선수 코드의 첫 번째 요것만 추출해서 요 데이터와 같은 것을 찾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참조 범위는 이것을 잡아줘야 돼요. 조건에서. 야가 참조 범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만 잡아주놓고 쓰면 안 됩니다. 함수가 들어갈 건데 이것만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입력된 우리 주소 야를 찍을 거 아닙니까? 야가 참조 범위로 가서 여러분들 여기서 M을 찾아야 되는데 M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데이터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엑셀은 못 찾습니다. 이런. 그래서 요 앞에 왼쪽에서 아까 잠시 설명했지만요. 레프트 함수를 써가지고 한 개만 추출한 값으로 새로운 참조 범위를 사용자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야가 찾아요. 그래서 조건 때문에 레프트 함수가 들어갈 겁니다. 레프트 함수는 공식이 셀 주소 콤마 숫자인데 배열 수식에서는 야가 참조 범위로 바뀝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일반 함수 공식이에요. 지금 일반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건을 제가 넣어드리면 밑에 따로 요 밑에 여기에 올릴게요. 자, 문제 파악을 해드리면 조건 1이 뭐냐면 성별입니다. 위에 M, W 그거예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할 겁니다. 어디서? 참조 범위에서. 그리고 새로운 참조 범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레프트를 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조 범위는 항상 고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산 범위는 기록 범위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요까지만 보시면 조건은 한 개밖에 없고요. 조건 한 개밖에 없고 계산 범위, 기록 범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서물을 쓰는 경우 자 함수명이 들어가죠.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원래 여러분들 두 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닫아버리면 엑셀이 다음 명령이 없다 보니까 기다립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조건을 만족할 때 계산 범위를 이렇게 찾았어요. 랜덤으로 찾겠죠? 만족한 행만. 찾아고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물이다 보니까. 서물은 뒤에 K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야 됩니까? 하면서 엑셀이 요구를 하죠. 그럼 사용자가 엔터를 탁 쳐버리면 에러를 탁 떼어버립니다. 왜 K 값 안 넣느냐 이거죠. 그래서 스몰 함수 나올 때는요, 가로를 두 번 닫기 전에 한 번만 닫고 K가 넣고 닫아야 돼요. 인수 K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K 넣고 가로. 그럼 결과적으로 K번째 작은 값을 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조건을 만족하는 요 범위에 가서. 그래서 K 요 자리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느냐? K 요 자리에 왼쪽 셀 주소인 순위라고 찍혔던 데이터 있죠? 순위로 입력한 데이터 1, 2, 3 주소가 있습니다. 순위 셀에 입력된 데이터 주소 있죠? 1, 2, 3. 요 주소를 찍으면 돼요. 1, 2, 3. 그러면 여러분들 요 K 자리에 야가 들어가는 경우죠. 야. 근데 여러분 여기 식을 넣을 거거든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밑으로 내릴 겁니다. 한 방에 구하기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 왼쪽하고 위쪽의 주소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우리가 왼쪽 셀 주소하고 위쪽 셀 주소를 지정 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고 다시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는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요. 왼쪽 셀 주소는 열만 고정해야 되고요.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한 개만 할 수도 있죠. 그냥 동시에 다 하는 거거든요.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경우는 왼쪽은 영향을 받지 않고 위쪽 셀 주소는요. 행만 보세요. 이렇게 주소, 즉 주소 형태 변화를 보시면 자동 채우기 시 요는 전체 자동 채우기 할 경우입니다. 그럴 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경우는 왼쪽은 무조건 열만 거죠. 그냥 F4키 3번입니다. F4키 3번. 그 다음에 위쪽은 행만 고정하기 위해서는 F4키를 두 번만 눌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이것은 그냥 눌러보면 주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이 세 번인지 두 번인지 헷갈려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무조건 오른쪽 당겼다가 내려오는 문제는요. 왼쪽은 열만 고정, 위쪽은 행만 고정이거든요. 어떻게 오냐면 지금 야구 시즌 아닙니까? 야구 베이스를 그려보면 홈베이스, 야는 1루수, 야는 2루수, 야는 3루수 아닙니까? 그죠? 그럼 왼쪽은 F4키 3번, 위쪽은 2번.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 숫자 헷갈리면 상석이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당기는 경우. 여러분들 항상 넣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아셨다면요. 자, 우리 이제 공식대로 이렇게 넣어볼 건데 제가 글자로 넣어볼게요, 이제. 자, 조건은 제일 처음에 선수 코드 범위를 잡는 거죠. 참조 범위가. 여기서 왼쪽에 한 개만 추천할까? 갈로다. 이꼴 위쪽 셀 주소죠. 야, 조건 찍어주십니다. 가로 닫기까지가 조건, 가로가 닫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레프트 함수 쓰고 가로를 열었으면 꼭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꼴 위쪽 셀 주소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로를 처음에 할 때는 이 가로를 잘 안 닫아요. 이렇게. 그럼 레프트 함수 가로가 안 닫힌 상태거든요. 그 레프트 함수가 여기까지 함수를 인식하다 보니까 함수 사용법에 어긋납니다. 에러가 떠요.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고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야는 고정입니다. 위쪽 셀 주소는 행만 고정입니다. 여기 밑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콤마 기록 범위가 계산 범위인데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표일 저기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갈로 원래 두 번 닫지만 한 번 닫고 콤마 K입니다. 야는. 그 왼쪽 셀 주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스몰한 함수에서 K 값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K 값 때문에 찍는 주소다. K 값을 의미한다. K번째 작은 값. 요겁니다. 순위 1. 요걸 찍을 거예요. 그리고 선수 코드 범위 주소 형식 보여드리면요. 선수 코드 범위는 야는 참조 범위거든요. 야는 절대 참조 F4키 한번 여기 눌리시고요. 처음에 요것이 좀 헷갈리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위쪽 셀 요소는 여러분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할 거 아닙니까? 밑에 거도 구하기 위해서 위쪽 셀 요소는 여러분들 여하는 그 행만 보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구 베이스에서는 이루수죠. 위쪽이니까 F4기 몇 번? 두 번. 헷갈리면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기록 범위도 여러분들 계산 범위죠. 여러분들 기록 범위는 계산 범위거든요. 옆에 또 부할 계산이 없기 때문에 야도 절대 참조. 야도 F4키 한번 눌러야 되죠. 자, 그래서 야는 보정, 야도 보정. 이제 왼쪽이 남았네요. 왼쪽. 왼쪽 셀 주소는 또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그죠? 문제 자체가, 야는 열망 고정이죠. 열망 고정 F4키 몇 번? 여러분들 왼쪽이니까 3루수죠. 3번.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기록 범위, 계산 범위하고 야를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야는 두 개는 다 절대 참조고요. 위쪽은 행만 고정, 왼쪽은 열만 고정. 처음에 할 때 이제 여기 헷갈리거든요. 주소 형태 바꿀 때. 자,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I 3셀에 가서 자, 여러분들 넣어하시고요. 일단은 if를 쓰는 경우죠. small 함수가 먼저 함수명이 먼저 들어가죠. if를 쓰고 가로를 두 번 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을 닫을 건데 small은 한 번만 닫고 k 놓고 닫을 거예요. 공식 그렇습니다. 그럼 조건은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 레프트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참조 본위사 오면 얘들이 못 찾아요. 엘리만 저 레프트 나오거든요. 더블 클릭 바로 열리죠. 자, 그 다음에 참조 범위 원래 참조 범위 선수 코드 잡고 여기서 보정 F4키 한번 그리고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할 겁니다. 자, 그럼 새로운 참조 범위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제 얘가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얘들 보고 야 너희들 와서 네 거 찾아라 이거죠. 같은 것을 찾는 거죠. 는 위에 주소 찍고 I2 그리고 얘는 밑으로 아니면 자동 채우기 할 거 아닙니까? 요 땡겼다가 요 내려올 거 아닙니까? 같이 구하기 위해서 얘는 옆으로는 바뀌되 밑으로는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행만 고정 F4키 2번 이루수라 보면 돼요. 이렇게 야구 베이스로 그려보면 그냥 위에 게 이루수죠. 그 다음에 가로, 이 가로는 조건일 가로가 닫힌 거예요.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법입니다. 뭘 기록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콤마 찍고 기록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야도 고정입니다. 기록 범위, 계산 범위도 고정입니다. 그래서 F4키 한번 원래는 칼로 두 번 닫지만은 여러분 스몰은 K 값을 넣고 마지막에 닫아줘야 되거든요. 한 번만 닫고 콤마 K는 뭘 찍느냐 순위 저처럼 이렇게 치다 보면 이 주소가 가려질 때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찍기 힘들면요 위에 거 찍고 필드명 이름표 찍고요 이런 아래 방향키 내려오면 야가 바뀝니다 주소가 에지상으로
요거 찍고 키보드에서 아래 방향키 있죠? 이거 눌리면 밑으로 바뀌어요. 야는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할 거니까 야는 또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할 거니까 오른쪽으로 야는 열만 보죠. F4키 세 번. 빨라 H3이 되죠. 야는 서몰에서는 K 값을 의미하는데 K 번째 작은 값. 발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자동 채우기 밑으로 하면 되죠. 여기 여러분들 답입니다. 여러분들 밑으로 당겼다가 오른쪽으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요 답안은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기 넣어놨죠. 그래서 결과 보시면 되고요. 자, 식으로는 여러분들 여기 식입니다. 뭐 처음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자, 밑에 다 적어놨죠? 여기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참조 범위는 고정. 계산 범위도 고정. 위쪽은 행만 고정, 왼쪽은 열만 고정. 그래서 그냥 I 달러 이고요. K가 올리면은 H3은 달러 H3이죠. 요거만 잘 넣어주면 됩니다. 저까지가 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요. 틀리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잘 됐다면 요거는 한 번 더 적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확인해 보시고. 자, 종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표1을 이용하여 기록 내 동그라미 키워드죠. 자, 어디서 할 거냐? 여기서 할 겁니다. 기록 내는 왜 동그라미 쳤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기록 안에 들어온 i랑 이 기록보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나는 기록 범위가 참조 범위를 잡을 거거든요. 즉 계산 범위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들 기록 내라고 저는 기록 내.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기록 내는 나중에 여러분들 참조 범위를 기록 범위 어디서 표 1에서 옆에 가볼까요? 표 1에서 기록 범위 중에서 3분, 요즘 이제 3시간이죠? 3시간 안에 들어온 인원수를 구하겠다. 그 말은 3시간보다 같거나 작아야지 3시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하를 써야 돼요. 그래서 기록 내는 기록 범위 안에 기록 범위에서 위에 기록 있죠. 그 해당 입력된 기록 안에 들어온 인원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하 연산자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인원수 구하는 거니까 1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은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sum 다음에 if를 쓰는 경우죠.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if가 있으면 개수, 인원수가 여러분들 개수예요.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때는 콤마일이죠. 공식. 공식. 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록 범위는 여러분들 당연히 기록 범위는 참조 범위 아닙니까? 참조 범위는 항상 절대 참조 고정이죠. 얘는 항상 고정. 뭐 변화가 없습니다. F4기 무조건 한 번. 자, 요번에는 위쪽 셀 jut을 찍을 건데 우리는 위쪽 셀 줄 찍었을 때 조건 때문에 오른쪽으로만 당길 거 아닙니까? 얘는 밑으로 당기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럴 때 위쪽 셀 jut은 상대 참조로 써도 됩니다. 혼합으로 갈 필요 없어요. 혼합으로 가면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찍을 때 나중에 조건부 이걸 탁 찍을 때 F4키를 두 번 눌려도 관계없고요. 혼합으로 안 가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시험에서 뭐가 답입니까?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요 아이열이 고정이 안 돼 있으면 모두 정답이에요. 보답을 쓰든 상대를 쓰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판사 책에 또 요거만 행만 고정해 놓으니까 나는 고정 안 하고 했는데 틀린 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답안은 이하를 감사합니다. 아열이 고정되어 있으면 0.7 됩니다. 답이 틀릴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주소만 잘 바꿔주면 되겠죠. 기록 범위만 여러분들 참조 범위니까 고정한다는 거. 자,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요거 같다가 아니고, 여기 이내니까 이하를 써야죠. 잘못 적었네. 그죠? 이하.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하를 써야죠. 자,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써서 식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런에서 제일 처음에 계속 요거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헷갈릴까 봐. 썸 다음에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기록 범위 작고 고정입니다. 이하 넣고 위축 세워주세요. 갈로 닫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넌 하시고 제일 처음에 썸 sum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은 요거 하기밖에 없습니다. 야를 야가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기록번호입니다. 야는 고정. 자, 그 다음에 이하를 쓰는 이유는 기록 내라는 거 말 때문에 요 3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 위쪽 주소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 F4키 뭐 두 번 넣을 필요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갈로 닫고 두 번 넣으려고 한 게 없고 안 해도 한 게 없고 자, 그러니까 조건 일이 끝났습니다. if가 있으면 콤마 인원수니까 1입니다. 1입니다. 콤마 1 갈로 두 번 닫는다.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 컨트롤 시프트 3 땡겨볼까요? 잘 나오네. 3, 7, 12, 16 그죠? 이렇게 나오면 옆에 결과 답안도 보면서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결과적으로 식으로는 이거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왜 이대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 이하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록 내는 기록 범위, 참조 범위 안에서 기록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하 연산자를 쓰다. 그거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왜 쓰는지, 하기 쓰는지. 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유형 2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 볼까요? 자, 옆으로 가서 배열 수식 2로 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 뭐냐면, 1번 문제 보시면 표 3을 써가지고요. 판매 구분과 품목을 사용해서 이 표를 가지고 구할 건데, 어디서 구할 거냐면요. 표 2로 가겠습니다. 요거 잠시 지울게요. 제가 모르고 이거 적어놨네요. 이거 딜리트. 야도 딜리트. 자, 여기 제가 문제도 사실은 옆에 적어놨죠. 같이 보시면 돼요. 일부러 색깔까지 넣어드렸어요. 헷갈릴까봐. 여러분들, 요거 데이터는 제가 답을 안 잡았네요. 자, 판매 구분과 품목을 이용해서 표 2에서 J5부터 D까지 노란색 범위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모르고 다지 않네요. 모르고. 요거는 노란색만 지우면 됩니다. 노란색 답만 지우면 되죠.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 구분별 품목별이에요, 사실은. 의미. 구분과 품목별은, 구분은 왼쪽에 있는 주소고요. 품목은 위에 있는 주소고 조건이 두 개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로 만족할 경우. 그 말입니다. 뭘 구하는 거냐면, 판매 건수니까 개수 구하는 거거든요. 1이 들어가요. 그러면 sum left 함수를 이용해라 되어 있죠. if가 없어요. 근데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조건 없어 곱하기 1인데 곱하기는 생략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sum을 쓰고 이제 식을 넣을 건데 공식은 요거죠.
구분별이 조건 1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2는 품목별입니다. 판매 건수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1이 들어가고 if가 없으면 sum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한 번만 닫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닫는 거예요. 두 번, 이 조건 빼야 돼요. 조건 빼고 한 번만 닫는 거죠. 여러분들 곱하기는 생략 가능하게 있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대입하면 구분별할 때 문제에서 레프트가 왜 나왔냐면요. 구분 때문에 나왔어요. 이 구분 보시면 이 구분이 판매 구분 요 범위에서 구할 거거든요. 찾을 거거든요. 그럼 내야가 또 데이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야도 마찬가지. 레프트가 나온 이유는 판매 구분에서 왼쪽에서 이제 두 개를 추출해야 되죠. 그래서 야들이 가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신상은. 그래서 조건 1 때문에 레프트가 쓰일 거고요. 조건 2는 여러분들 요 위에 거 바지는 품목이거든요. 야는 그냥 품목을 잡아주면 돼요. 요 데이터에서 요걸 찾을 수 있으니까 함수 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거죠. 레프트 쓰는 이유가요. 판매 구분 범위 안에서 왼쪽에서 두 개. 여기까지가 조건 1에 쓴 참조 범위. 새로운 참조 범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꼴 왼쪽 셀 주소 찍어주면 되죠. 그 야는 여러분들 우리 야만 구할 건 아니고 오른쪽으로 당길 거 아닙니까? 야도 구하고 야도 구하기 위해서 야는 열만 보죠. 반대로 나 요거 찍을 건데 야는 다시 우리 밑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야는 행만 고정돼야 됩니다. 혼합, 참조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는 F4키 3번 곱하기 요 가로는 무슨 가로냐면 조건 2의 가로입니다. 품목 범위 고정입니다. 계산 참조 보이니까 위쪽 셀 주소는 여러분들 혼합으로 가야 되죠. 제가 주소 형식 알려드리면요. 참조 범위로 쓴 것은 여러분들 뭐냐. 판매 구분 범위하고 품목 범위 이 두 개는 절대 참조. 왼쪽 셀 주소는 오른쪽으로 땡길 거니까 왼쪽 셀 주소는 여러분 혼합 참조인데 열만 고정 F4키 3누수죠. 3번. 이건 잘 외우면 돼요. 항상 이렇습니다. 위쪽 셀 주소는 왜 또 혼합입니까? 아래로 더 당겨야 되잖아요. 아래쪽으로 당겨야지 밑에 거 구하죠. 그래서 나는 행만 보죠. 항상 이런 주소로 가야 됩니다. F4키 몇 번, 위쪽 셀 주소는 F4키 두 번, 이루수 헷갈리면, 숫자 헷갈리면 그렇게 외우시면 뭐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이 주소 형식 잘 바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6점이 0점 될 수가 있어요. 이 주소를 안 바꾸는 바람에. 자, 그러면 여기 답이거든요.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J 5셀에 가서 썸만 쓰면 되죠. 갈로 두 번 열고 if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함수명 다음에 두 번 열고 한 번만 닫을 거예요. 그리고 조건 1, 조건 2, 조건 두 개입니다. 왼쪽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위쪽부터 왜 먼저 안 하는 겁니까? 먼저 하돼 저 왼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은 레프트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안은 왼쪽에서 두 개 추출해야 되거든요. 레프트. 갈로 열리죠. 그 다음에 판매 구분 여러분들 F12부터 어디까지? F37까지. 참조로 이 필드명은 잡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거 잡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 처음부터 잡으면 돼요. 얘는 항상 고정. 여기서 왼쪽에서 두 개 갈로 닫고 그러면 두 개만 쫙 추출하겠죠. 데이터가. 거기서 야를 찾겠다 이거죠. 같은 걸 찾겠다는 비교연산자는 야를 왼쪽을 찍고 야는 F4키 몇 번? 3누수 한 번, 두 번, 세 번 갈라놓고 조건 1 가로가 바뀐 겁니다. 곱하기 가로 열고 조건이는 따로 함수는 거 아닙니다. 바지를 찾기 위해서 참조 범위는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요. 품목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야도 항상 고정이에요. 참조원님. G12부터 G37 이꼴 위쪽 주소 바지를 찾겠다. J4. 야, 야는 밑으로 당기기 때문에 F4키 두 번. 행만 보죠. 발로 잡고 조건 2는 함수 쓰는 거 없습니다. 참조 범위, 비견산자, 셀 주소. 이게 아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1, 2가 끝났죠. 여러분, 인원수 구하니까 조건이 두 개일 때는 if가 없이도 곱하기를 안 하도 되잖아요. 해도 안 하도 되고, 갈로 하면 되지. 두 번 열고 한 번 닫을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2가 나오네요. 밑으로 당겼다가 놓고 옆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하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답이죠. 여러분들 2, 3, 2, 4, 2, 4, 4 없고 옆에 또 있죠? 2, 3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건데요. 식으로는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식으로 땡기면 이렇게 이거는 설명했기 때문에 좀 지우고 갈게요. 요것은 고정이죠. 왼쪽은 3번, 위쪽은 2번. if 값수는 2번 열고 조건 가로 빼고 한 번 닫는다. 그죠? 이렇게. 가로수를 잘 봐라 이거죠. 처음에는 가로수 때문에 에러가 많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시면요. 내일은 수업이 없고 연기를 할 건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반 그 함수가 다 끝납니다. 화요일쯤에 액세스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